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 하나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킨 것이 불공정 거래 행위냐, 아니냐, 이것을 놓고 4년 넘게 다퉈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하고 앞으로 플랫폼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볼까요? 2017년 8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합니다. 이때 네이버는 두 가지 행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검색 알고리즘 변경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자사 내부, 그러니까 네이버 TV 담당 부서에만 알려주고 경쟁사, 아프리카 TV나 곰 TV 같은 검색 제휴 사업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네이버 TV 테마관에 올라온 동영상에만 무조건 가점을 줘서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했습니다. 이 사실을 파악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1월 이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다, 불공정 거래 행위다 라면서 네이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당연히 네이버는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바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고법은 이것을 반반으로 쪼갰습니다. 첫 번째 행위, 그러니까 차별적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이건 위법이 아니다.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행위, 네이버 TV 테마관 동영상에 가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이건 위법이다.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법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네이버가 테마관 동영상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시킨 건 자기 상품이 경쟁사보다 더 좋다고 고객을 속인 행위다 라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겁니다. 차별적 정보 제공은 이겼지만 핵심인 가점 부여 부분에서 졌으니까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이버의 완승입니다. 대법원은 고법 판결 가운데 네이버가 진 부분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면서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색 사업자가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동영상 검색 결과를 제공할 때 자기가 제공하는 동영상을 다른 사업자의 동영상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이버가 자기의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와 똑같이 취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검색 사업자는 자신의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해서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네이버가 어떤 동영상을 위에 보여줄지,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는 네이버의 영업 전략이고 그걸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무조건 모두 허용된다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의 설명을 보면 다만 그 검색 알고리즘이 위계 또는 기만 행위에 해당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침해하거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 케이스는 왜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네이버 TV 테마관 동영상은 네이버가 추가로 내부 심사를 거쳐서 올린 영상이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이다. 둘째, 그런 고품질 동영상에 가점을 주는 건 나름의 합리성이 있고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셋째, 공정위가 고객이 네이버 동영상을 실제보다 훨씬 좋다고 착각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검색 순위가 올라갔다고 해서 고객이 이 영상이 다른 것보다 엄청 좋구나 라고 착각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이 가점 부여 행위로 고객들이 실제로 피해를 봤다거나 합리적인 선택이 방해받았다는 증거가 없다. 결국 대법원은
이것은 그냥 정당한 영업 전략이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이 사건을 맡아서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의 권도형 변호사 인터뷰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영상 검색 서비스는 문서와 달리 영상을 직접 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에 대한 가점을 줄 수밖에 없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영상을 우선 노출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한다. 자, 그럼 이 판결 앞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 변호사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이 자신의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해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고 구체적 알고리즘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저해 및 공정거래 질서 훼손 목적이 아니라면 자사상품을 타사와 언제나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것이 바로 큰 의미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자사우대라는 프레임으로 비판받아왔던 플랫폼 기업들의 행위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편익을 준다면 정당한 영업 전략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사우대가 다 허용된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경쟁을 심각하게 해치는 게 아니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분명히 플랫폼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준 판결이고요. 앞으로 유사한 자사우대 분쟁에서 기업들이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준 건 위법이 아니다. 플랫폼 기업은 자신의 영업 전략대로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 단, 소비자를 속이거나 공정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 이번 판결은 향후 플랫폼 규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플랫폼 기업의 영업 자유를 존중한 합리적 판결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자사우대를 너무 쉽게 허용한 거 아닌가 우려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